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10분 해주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 커버하시는 신승훈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그 제목이 굉장히 설레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선정을 해왔는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네. 중국의 대표적인 방산주이고요. 왜 슈퍼사이클로 진입을 했는지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중국의 대표 방산주라고 하거든요. 이 선양항공 지금부터 10분 해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왜 중국에서 이 방위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좀 진입을 하게 되는 건가? 최근에 뭐 미중 갈등도 여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역학관계가 좀 있어서 그렇겠죠.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2월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네.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위주로 한 서방 진영 더 나아가서 양안 관계라고도 하죠. 네. 중국과의 대만 관계가 정말 역대급으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하반기 더 나아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중국 방산주에는 오히려 좀 우호적인 투자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듯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갈등이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런 위험에 있어서 오히려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명목 GDP가 17조 달러로 미국의 77%에 도달했습니다. 네, 이미. 거의 다 따라잡았죠. 그렇죠. 그런데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3위로 평가받기는 한데 이런 질적이나 양적으로도 사실 미국과는 굉장히 현저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 자국 내 이런 경제력과 이 군사력의 이 스프레드, 이 차이를 축소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 이후로 중국의 예를 들면 전투기가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한 게 지금 400차례도 넘어요. 네. 그렇게 지금 긴장 관계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방산주에게는 좀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몇 년 후에는 미국의 GDP를 뛰어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를 좀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 정부도 국방 예산을 늘릴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방금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국방 예산 같은 것도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국방 예산이 한 미국의 36%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국방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아요. 통상 이 공급권 국가들은 좀 국방비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수치도 SIPRI라는 이제 전문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향후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더 많은 국방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타이틀이죠. 네, 방산주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의문인 게 방산주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 인식 속에서는 방산주는 조금 재미없다? 어떤 좀 방어적인 성격은 있지만은 이게 좀 재미가 있는 그런 주식일까? 이런 좀 의문이 드는데 네. 중국의 방산주는 그러면 성격이 좀 어때요? 네,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중국에서 이 방산주는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혀요. 방산주가 성장주로 이 중국에선 치부가 되나요? 되게 특이한 게 원래는 대부분 이제 국영 기업이었다가 점차 상장도 하고 지분도 민간에 좀 그 양도를 하면서 지금 시정화를 많이 겪은 상황이고요. 그럼으로써 이런 방산업체들의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이제 순이익의 연평균 성장률 그 추정치를 보면요. 중국 30개 섹터에서 방산주가 4번째예요. 그렇게? 네네. 그리고 굉장히 고성장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 성장주로 인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재미없는 심심한 주식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중국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방위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 섹터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그러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우리도 뭐 이제 국방 같은 걸 떠올리면 육해공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4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장 공들여서 육성을 하는 이런 국방 분야가 항공 전력입니다. 네. 그거를 어디서 확인을 했냐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뜯어보면서 방산업 관련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이제 계약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계약 부채는 고객에게 이전을 해야 하는 용역이나 재화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부채로 잡히는데 이 말은 향후 매출로 인식되는 이런 무기 납품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계약이 많이 잡혀 있다는 네, 그렇죠. 그런 계약이 의미죠. 많이 잡혀 있지만 아직은 매출로 인식되지 네네. 않는, 그러니까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네, 1분기에 방산업의 계약 부채가 YOY로 50%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그 중에서 특히 항공병기 섹터, 그러니까 공군으로 납품하는 이런 항공병기 섹터의 계약 부채가 YOY로 250%나 급증을 하면서 네. 대규모 수주를 지금 확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중 간의 이런 그 전력 격차 가장 큰 영역이 바로 항공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공권 그 장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전에서는. 그런데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가장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전투기 젠22 이제 19대 보유를 한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F-22랑 F-35 합쳐서 580대가 넘어요. 네. 어마어마한 격차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미들급에서 주력 전투기 역할을 하는 뭐 J-15나 J-16 이런 4세대 전투기들이 중국은 이제 620대, 미국은 2200대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굉장히 쪼달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질적으로도 같은 급이라 하더라도 성능 격차가 존재해요.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도. 왜냐하면 F-22는 그냥 지구상의 최고의 전투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좀 성장이 필요한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는 이런 기업들에게 수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중전력과 관련된 선양항공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컨셉이신데, 네. 정확히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인 거예요? 그 이 산업 내에서? 네, 이제 군용기 밸류 체인에서 제가 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네네.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밸류 체인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 체인은 특히 이제 업스트림은 이제 항공 부품 그리고 항공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징으로 하면은 이런 부품주들이 아니면 소재주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산업 수요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P와 Q가 이제 동반 성장하는, 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먼저 반영을 하는 그 체인이 바로 이제 업스트림 단이고요.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소수의 고객이나 무기에 집중되지가 않습니다. 고객도 다양하고. 근데 네. 반면에 산업 집중도는 높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런 군용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스테이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혜자도 있고요. 이제 미드스트림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은 항공 엔진과 전자 장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유망한 게 사실은 엔진이에요. 네. 항공 엔진을 자체 개발해서 생산하는 나라가 글로벌리 한 5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인가요? 네, 그렇죠.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국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격차는 아직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같은 굉장히 하이급 전투기에는 엔진을 직접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 수호이 전투기에 들어가는 AL-31 엔진을 떼다가 네. 수입했었는데, 이게 웃긴 게 러시아에서 엔진만 팔면 좋겠는데 자국 전투기까지 끼워 팔게 했었거든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좀 네. 가불의 관계가 또 있을 네,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국산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은 자체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 국산 엔진을 자급자족을 하는 업체가 바로 이제 중앙엔진이라는 회사예요. 네. 네, 이 회사가 엔진 5세대 전투기에 항공 엔진을 개발을 했고, 이게 WS-15라는 엔진인데 막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엔진 개발이 됐다는 것은 향후 이제 5세대 전투기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여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받는 게 바로 이런 그 선양항공 같은 전투기 기체를 만드는 이 다운스트림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은 이렇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에서 만든 부품과 엔진 그리고 전자 장비를 가지고 기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차 5개년 계획 동안 가장 집중해서 이렇게 공들여 양산을 하는 그런 그 전투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또 재밌는 거는 이 회사가 전투기 제조사 중에서는 유일한 상장사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2개의 이런 전투기 제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선양항공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젠 20을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4세대 주력 전투기인 J15와 J16을 생산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4세대 전투기들이 양적으로 미국에 크게 처집니다. 아까 미국은 2,000대가 넘고 네. 여기는 이제 중국은 이제 600대 600대 정도. 불과하니까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전투기 수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세대 스텔스 분야에서는 FC-31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치면 FC-35 같은 그런 함재기나 아니면 네. 전폭기 역할을 하는 그런 전투기를 지금 개발을 막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없는데 향후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양산하겠죠. 그로 인한 좀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방산 슈퍼 사이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항공전력 부문,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기체를 만드는 선양항공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공부를 잘 해봤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10분의 주식 레고.